여기는 한국에서 7,500km나 떨어진 호주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제 막 7살이 된 올리버는 수줍음이 많지만 예의도 바르고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는 바른 아이랍니다. 올리버는 어제 친구 루카슨에 놀러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루카슨에서 나온 올리버의 얼굴에 닭똥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다가 이내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올리버를 보며 엄마도 무척 속상한 표정인데요. 올리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올리버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올해 초에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샬롯입니다. 가끔은 고향에 계신 엄마 아빠가 그립기도 하지만 부모님만큼이나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이웃 사촌분들 덕분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답니다. 사실 호주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한국처럼 주변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제가 은퇴할 때까지 호주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터전을 잡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죠. 저희 남편은 주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드니에 취직해서 2년간 카페에서 일을 할 때 만났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길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던 남편은 카페 단골 손님이었고 카페 오픈을 도맡아 하던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과 가까워졌죠. 게다가 항상 특이하게 샌드위치에 케첩 소스를 듬뿍 발라달라고 하는 손님이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케첩 소스를 듬뿍 뿌리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혹시 이번 주말에 오페라하우스에서 뮤지컬 공연을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고 말을 걸더군요.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요. 뻔한 변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심 기뻤던 저는 수줍게 좋다고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가 카페에 오지 않는 주말이면 그를 기다리게 되곤 했거든요. 그렇게 데이트가 시작된 우리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아들 올리버를 얻었답니다. 그러다가 올리버가 8살이 되는 해에 남편이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주재원이니 항상 어디론가 발령이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멀리 떨어진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은 제게 미지의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건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 가족은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이주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매력적인 곳이더군요.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도 물론 멋졌지만 무엇보다 치안이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한 곳이라는 점이 제 마음을 기대로 가득하게 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바로 제 아들 올리버였어요. 올리버는 제가 봐도 참 순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남자아이지만 매우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많이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죠. 원래 타고난 성향이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올리버가 7살일 때 겪은 일 이후에 아이의 이런 성향이 더 심해졌어요. 엄마로서 참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호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입니다. 옆 사람이 무엇하든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서로 예의라고 생각하죠. 어디서 누구와 마주쳐도 다정하게 날씨나 일상을 묻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편이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집에 무슨 일은 없는지조차 잘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인주의 강한 나라이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느 날 아들 올리버가 친구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하더군요. 워낙 내성적인 아이라 친구 집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라 마음속으로 조금 놀라긴 했지만 기대감에 가득 찬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설레었어요. 물론 하룻밤 자고 온다는 아이의 말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같은 반 친구인 루카스네라고 하니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 싶었지요. 즐겁게 잘 놀고 오라는 응원과 함께 아들이 하룻밤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칫솔과 손수건, 그리고 갈아입을 잠옷과 속옷, 양말을 가방에 챙겨주었어요. 짐 가방을 싸는 동안 옆에서 활짝 웃으며 바라보는 올리버의 모습에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지요. 길고도 짧은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 되어 올리버를 데리러 루카스네로 아침 일찍 향했습니다. 마당에 차를 대고 기다리다 보니 약속한 시간이 되어 올리버가 집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올리버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루카스랑 싸운 건가?
잠자리가 어색해서 잠을 설쳤나 온갖 걱정을 하며 차에 탄 올리버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요. 그러자 올리버 볼이 빨개지더니 동그란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이를 한참 달래고 가까운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이야기인즉슨 올리버가 제가 싸준 짐가방을 유치원에 깜빡 두고 왔다는 겁니다. 물론 가방을 놓고 왔다는 사실은 루카스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은 뒤에 알게 되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하니 저도 얼굴이 빨개지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 친구네 놀러가서 친구 부모님께서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아무 갈아입을 옷이 없었으니까요. 어쩔 줄 모르던 올리버는 자기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해요. 아쉬운 건 그 이야기를 들은 루카스네 엄마는 알겠다며 두 아이들을 방으로 올려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호주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지 싶은 일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의 잠옷 여벌이 여러 개 있었을 텐데 옷 한 벌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않았나 싶었던 거죠. 아무리 편안한 청바지라지만 7살짜리 아이가 외출복을 입고 친구 집에서 잠자리에 들려니 얼마나 몸도 마음도 불편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듯 했어요. 아이 이야기를 들으며 속상해하는 제 표정을 보고 더 속상해하는 것 같았죠. 이후로 올리버는 루카스와도 서먹서먹해졌고 더 큰 문제는 다른 친구들과도 집을 오가며 친하게 지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점점 더 소심해져가는 아이를 보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기에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아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내성적인 올리버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걱정을 뒤로하고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몇 번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가 국제학교에 입학해서 걱정했던 것보다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국제학교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지만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한국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호라는 친구와 친했는데 재호는 올리버가 한국어를 잘 못할 때에도 같이 축구를 하면서 올리버를 많이 챙겨주는 착한 친구였어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재호 덕분에 올리버의 한국어 실력은 부끄럽지만 제 한국어 실력보다 빠르게 느는 것 같았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재호가 올리버를 집에 초대했어요. 올리버는 재호네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며 망설였는데 아직도 예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듯 했죠. 올리버에게 용기를 주며 재호네 집에 놀러가면 정말 재미있겠는걸? 재호네 집 앞 놀이터에서 축구도 같이 할 수 있고 말이야 라며 올리버를 응원해줬죠. 용기를 낸 올리버가 그럼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에게 전화하면 엄마가 언제든 달려갈 거라고 했지만 올리버는 예전 일이 생각났는지 다음날 아침에도 짐 가방에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더군요. 그렇게 올리버가 재혼회로 향하고 하루가 지났어요. 올리버가 어떻게 지냈는지 걱정이 되어서 저도 살짝 잠을 설쳤죠.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 되어가서 올리버를 데리러 가려고 차키를 챙겨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전화가 울렸죠. 재혼의 엄마였어요.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게 놀면서 헤어지기 아쉬워한다고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시면 어떠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러곤 올리버를 바꿔주셨는데 올리버가 한껏 신난 목소리로 엄마, 여기 와서 같이 놀아요. 저 집에 안 갈래요.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란 저는 미리 사둔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재혼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재혼의 집에 도착하니 한껏 들떠있는 올리버와 재호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올리버가 난생 처음 보는 개량 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신난 목소리로 올리버가 이건 재호랑 커플 한복이라며 자랑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재호가 우리 집에 놀러오기로 약속했다고도 말했어요.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신나게 노는 동안 재호 엄마와 과일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재호 엄마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집에 도착한 올리버가 수줍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고 해요. 그러곤 대뜸 자기 가방을 풀며 자기가 갈아입을 옷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건과 치약까지 챙겨왔다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는 빵 터졌다고요. 재혼의 엄마는 올리버 머리를 쓰다듬으며 준비성이 철저한 똑똑한 친구구나. 하지만 오늘은 친구 집에 놀러 왔으니
친구네 집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쓰면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친한 친구 사이에는 부족한 게 있으면 나누어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곤 가방을 푼 올리버에게 제오 엄마가 선물 상자를 하나 건네주셨는데 그 안에는 제오와 올리버를 위한 커플 개량 한복이 들어있었대요. 한국에 온 것을 축하한다며 잘 모르고 낯선 게 있으면 언제든 제오와 아줌마에게 물어보라며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라고 말해주니 올리버가 한참 동안 가만히 제오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해요. 생각지 못한 선물에 올리버가 많이 놀란 것 같았다면서 호주에서 많이 먹는 감자 퓨레와 한국의 갈비찜을 저녁으로 준비했는데 올리버 입맛에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방에서 놀던 올리버와 제오가 나오더니 저희 식혜 먹고 싶어요 라며 제오 엄마에게 생글생글하게 웃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항상 수줍음이 많아서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는 우리 아들이기에 정말 너무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제오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식혜를 냉장고에서 꺼내 따라 주시더군요. 저도 먹어보지 못한 식혜라는 한국 음식을 올리버가 알게 된 것도 신기하지만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봐주셨으면 아이가 이렇게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걸까?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오네 집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낸 우리 아들은 그 이후로 점점 더 밝아지고 적극적인 아이가 되었어요. 학교와 동네에서도 점점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요. 이제는 무려 반 축구팀 주장도 맡았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가족을 이방인으로 보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변화였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웃사촌의 정이 우리 가족을 웃게 해주었답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은 앞으로 한국에서 받은 정을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두 팔 벌려 환영해준 한국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